배우 이시영 씨 관련 소식인데 지금 아주 뜨겁게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산 정윤이랑 등산 오늘 버킷리스트는 성공했습니다. 너가 산 정상에 2번이나 왔어. 그럼 이제 일단 여기 바람 부니까 내려갈게요. 이시영 씨는 올해 초에 이혼 소식을 알렸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들어오면서 지금 갑자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혼 소식을 전한 지 4개월 만에 예. 또 다른 소식을 전했는데 다름 아닌 둘째 임신 소식입니다. 예.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전 남편이라고 하는데요. 이시영 씨에 따르면 결혼 생활 중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둘째 아이를 준비를 했었고 예. 전 남편과 법적 관계를 정리할 즈음이 됐을 때 즈음이 됐을 네, 때. 배아 예. 이 냉동 보관기관이 있는데 이게 거의 끝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식을 받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 대목에서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 전 남편은 이시영 씨의 배아 이식을 동의하지 않았고 이시영 씨 본인만의 결정으로 이식을 해서 지금 임신을 한 상태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험관 시술 준비는 이제 부부였을 때 같이 준비를 했는데 배아 이식은 혼자 결정을 했다는 취지의 글이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뒤에서 법적인 문제 짚어보고 일단은 시험관 시술을 하려면 이 배아 보관이라는 걸 해야 되나 봅니다. 이게 언제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이시영 씨가 결혼을 언제 했는지부터 조금 타임라인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2017년 9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에 첫째 아들을 출산을 했는데요. 이시영 씨의 사례를 보면 이번에 배아냉동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걸 앞두고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잖아요. 국내에선 체외 수정으로 생성된 배아를 최대 5년까지만 보관을 할 수 있고요. 예. 이후엔 폐기를 하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배아 보관을 시작한 시기는 2018년부터 20년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시영 씨의 출연 작품 목록을 제가 한번 쭉 찾아봤더니 2018년부터 2024년 그러니까 작년까지 한 해도 쉰 해가 없더라고요. 계속 일을요? 활동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예. 여배우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이게 또 작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배아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식하는 타이밍을 좀 바쁜 스케줄 때문에 잡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추측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시영 씨는 전 남편과 법적 관계를 정리할 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법적 관계가 이제 이혼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혼자 키우겠다고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세요.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이거를 왜 공개를 했나에 대한 의문이 뭐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네, 이시영 씨가 공개한 입장문에 따르면요, 앞으로 이제 쓸데없는 어떤 오해나 추측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밝힌다라는 취지로 입장문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이시영 씨가 이혼했다라는 건 사실은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이제 배가 불러오면 이게 티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혼을 했는데 이시영 씨의 배가 불러오고 산부인과에 출입한다라는 어떤 파파라치 사진이 찍힌다면 예. 여배우로서 이게 또 심각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위로 내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자신의 팬들과 국민들께 미리 알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의문점이 있죠. 배아 이식 과정에서 전 남편은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남편에 대한 이 남성의 생각도 굉장히 궁금한데 입장을 냈죠. 그렇습니다. 예. 이 전 남편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 둘째 임신에 반대한 건 맞다. 이혼한 상태 아닌가라고 하면서 하지만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이미 첫째가 있어서 자주 교류하면서 지냈다. 둘째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부분도 협의해서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예.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이혼을 한 뒤에 자신의 아이가 생기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좀 쟁점들이 있어요. 먼저 이고은 변호사님. 이렇게 상대방이 당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아가 있어요. 나 혼자 이거를 임신하겠다. 결정이 가능하냐는 거거든요. 그 생명윤리법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생명윤리법상 일단
배아를 이식하는 결정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당 법령을 좀 살펴보면 배아를 생성하려면 정자와 난자가 필요하잖아요. 예. 이 정자와 난자를 채취를 할 때, 즉 배아를 생성할 때는 각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생성할 때는. 그런데 예. 생성이 된 이 배아를 이식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규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아 이식을 결정을 했다라고 해서 어떤 법적 책임을 이시영 씨가 뭐 물게 되거나 이런 것이 현행 이 생명윤리법상에는 어떤 법적 책임 규정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처벌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 전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이거를 반대를 했는데 거기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본인은 아버지가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그러면 그 역할을 양육 책임을 지울 수가 있느냐에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혼외자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인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지 부친으로서, 절차? 네, 부친 스스로가 인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이나 이시영 씨가 이 남편에 대해서 인지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지가 되어야만 법적으로 양육에 대한 책임이랄지 상속에 대한 문제랄지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도 사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검색도 해보고 한번 서치를 해봤는데 이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지금 이시영 씨는 나는 남편의 동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난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훗날 이시영 씨나 아니면 이시영 씨의 둘째 아이가 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했을 때 이 예. 아버지가 만약에 그때는 난 더 이상 이런 책임을 지고 싶지 않고 나의 재산을 상속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도 다툴 수 있잖아요. 예. 저는 이렇게 되면 이 소송에서는 남편이 이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내가 동의하지 않은 나의 배아를 이식시킴으로써 나의 재산권도 침해가 될 수 있고 나의 어떤 선택권, 헌법상의 기본권도 이 아버지로서 침해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인지 청구 소송을 했을 때 그 판결 결과가 이 부친에게 유리하게, 이 남편에게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유사 케이스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법적 공방까지 갔을 때는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고은 변호사님도 굉장히 지금 희귀한 케이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근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전 남편이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않겠다 난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주장을 해서 전 부인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를 봤을 때 과연 이것을 또 불법 행위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남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아 이식을 하는 것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규정 자체가 없잖아요. 예. 따라서 이것을 위법한 행위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워서 아까 규정을 어긴 게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 하지만 정치적 충격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다툴 실익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소송까지 나아가긴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은 정말로 그 아이가 내 아버지임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산 내가 상속받고 싶습니다. 라는 상황에 처한다면 법적 공방이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재 상황에서 뭐 그냥 사례를 얘기하면 이시영 씨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김준일 변호사님,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날 겁니다. 근데 부모는 이미 이혼한 상태고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아이는 현재 혼외자로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예. 성도 어머니인 이시영 씨의 성 이씨를 따를 가능성이 큰데 사실 이제 우리 뭐 민법에 친생자 추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혼인이 종료된 때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그러니까 혼인 중에 잉태된 것으로 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시영 씨가 그러니까 지난 3월에 이혼을 했고 아마 이제 언제가 출산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친생 추정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시영 씨의 이제 성을 따를 것으로 보이고 혹시 나중에 인지가 되면 그때 성을 이제 바꾸거나 변경하는 그 것도 가능합니다. 인지가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뭐 인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예. 뭐 아이 본인도 그렇고 뭐 이제 그 어머니 혹은 예. 검사가 청구한다든지. 근데 인지라는 것은 결국 내가 당신의 아이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인정을 해달라는 주는 것, 절차입니까? 확인해달라는 그 절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인지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 아이는 법적으로 내 아이가 맞습니다라고 해주는 것이고 인지를 청구한다는 것은 그 아버지에게 인지해달라고 청구하는 것. 그러니까 아이의 어머니나 아이 본인이 보통 하게 되죠. 그러면 이시영 씨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은 뭐 임신 중에 이혼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 사례하고 동일하게 되는 건가요? 호적이나 이런 문제들도? 이 호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예. 임신 중에 이제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생 추정 규정이 있어서 임신하면 보통 이제 10달 정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임신 중에 이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임신 시점이 이혼 직전과 거의 겹친다고 하더라도 300일 내에 출산이 되면 혼인 중에 잉태된 것으로 봐서 아버지가 친생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다르네요. 시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호적에는 아마도 이시영 씨의 가족관계 등록에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울 수도 있겠지만 이거 이 배아를 보관하고 있는 부부가 있을 테고 그거는 이게 법적으로 5년 최대 5년이라고 하면 그 전에 뭐 폐기한다거나 이혼과 동시에 이런 규정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것도 다 생명윤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 배아의 보관 기간 5년으로 합니다. 다만 5년 미만으로 할 때는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5년보다 짧은 기간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긴 기간으로 할 수 있냐? 이 부분은 이 자녀 배아라고 해서 배아로 쓰이다가 남은 자녀 배아에 대해서 연구 목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기본적으로 배아 보관 기간은 5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시영 씨가 임신을 혼자 결정했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 찬반을 두고 지금 치열하게 지금 논쟁을 벌이고 맞습니다. 있어요. 여론이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린 예. 상태인데요. 이시영 씨의 선택을 응원한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었지만 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이런 일이 진행이 됐다는 것 자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응원한다는 쪽에서는 온전히 본인 아이로 키우겠다는 거 아니냐 응원한다. 그리고 일단 시술할 때 동의했으니까 뭐 이식해도 상관없나 보다 이런 반응을 보인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아이 생각을 정작 안 한 것 같다. 이제 그리고 이게 상대 동의 없이 임신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제도적으로 좀 허점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예. 이런 부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처음에 배아를 보관할 때야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겠지만 상황이 달라졌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면 나도 모르게 내 아이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 날선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저는 이 부분에서 반대 입장에서 동의 없이 임신이 가능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사후적으로 뭐 동의를 얻어내긴 했지만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 규정이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관련 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련 규정이 없어서 저도 사실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봤거든요. 법조인으로서도.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입법상의 어떤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부부의 위치에서 배아 생성에는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보관을 함에 있어서 이혼한 경우에는 각자의 동의를 듣고 폐기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다시 있게. 판단을 받는. 네, 그렇게 할 수 예. 있는 입법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 말씀 주신 대로 남편이 굉장히 저는 대인배 같거든요. 예. 반대했는데도 그 배아를 어쨌든 자신의 전 부인이 이식을 했고 현재 아이를 임신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아버지로서 책임 다하겠다라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혼을 했기 때문에. 예.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일방의 이혼한 상황에서는 일반이 원할 때는 폐기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어떤 규정, 법적인 구제 절차가 조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관계가 끝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는 정도, 이 정도는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보면은 이게 기존의 사회관념을 조금 흔드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뭐 발견되기도 했어요, 연예계에서는. 네, 맞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고 출산은 하는 이른바 비혼 출산 형태의 경우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 먼저 배우 김용건 씨의 경우에는 70대의 나이, 정확히는 75세의 혼외자 늦둥이를 받습니다. 이때는 또 아들인 하정우 씨가 또 배우로 유명하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던 케이스이긴 그렇죠. 한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김용건 씨가 출산을 반대했었는데 이후에 순조로운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제 이렇게 밝혔고 출산 후에 친자 확인 절차를 거쳐서 자신의 호적의 아이를 입적시켰다고 합니다. 예. 최근에는 예능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늦둥이 아들을 언급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지난해 말에는 혼외자
스캔들로 굉장히 충격을 줬던 배우가 한 명 더 있었죠. 정우성 정우성 씨 씨. 얘기입니다. 예. 모델 문가비 씨가 아이를 공개했는데 친부가 정우성 씨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는데 정우성 씨 역시 공개적으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방송인 사유리 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2020년에 일본에서 정작 기증을 받아서 아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자발적인 싱글맘이 된 건데 이걸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비판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예. 최근에 사유리 씨는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아이가 본인이 아버지가 없는 것을 안다. 나를 보면 사람들이 멋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아이에겐 아빠가 있는 게 최고인 것 같다라면서 정자 기증 방식의 출산을 추천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추천하지는 않는다. 남겼다고 합니다. 사실 사유리 씨 사례가 좀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았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자 기증은 법적으로 안 돼.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데 예. 이 생명윤리법 24조에 보면요. 배아를 생성, 그러니까 이 정자와 이 난자를 채취해서 배아를 만들 때 그 일방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없는 경우까지도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자에 대한 기증자나 난자에 대한 기증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유리 씨가 언론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미혼 여성이 이렇게 정자를 기증받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 내가 해외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관 시술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 이 산부인과 학회 보조생식술 윤리 지침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시험관 시술은 부부에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한 미혼 여성이 이것은 인권 침해적이고 차별적인 규정이다라고 지금 문제를 삼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 4월에 이 국민권익위에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권고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법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정부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하지만 이 난임 부부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많은 사업들 있잖아요. 예. 이런 혜택을 받기는 어렵지만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김진우 부사님 또 하나 이제 비혼 출산과 관련해서 뭐 상속 관련해서 유류분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뒤따르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정우성 씨 사례도 예. 그렇고 이번 건도 그렇고요. 또 예를 들면 뭐 홍상수 감독 그 배우 김미희 씨 관련된 사례도 그렇고 사실 이 우리나라 민법이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을 상정해서 이제 그걸 전제로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현대화가 되면서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이 많이 뭐 해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입법으로 사실 따라가지 못하는 특히나 이제 배아 같은 경우도 사실 기술 발전에 따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중간에 보완을 해주고 아니면 추가 입법을 통해서 좀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뭐 우려를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시영 씨가 뭐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모성애가 뭐 상당한 모습을 좀 여러 차례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주목받았던 게 아이를 업고 히말라야를 등반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아이가 또래보다 말라서 가능한 일이었고 아이가 대부분 걷고 뭐 위험한 부분에서만 본인이 업고 올랐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로서는 히말라야를요? 네,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시영 씨 아이가 지금 다니는 학교를 보니까 또 고등학교 과정까지 무려 학비 6억이 드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체력만 든든한 엄마가 아니라 재력까지 재력까지. 든든한 엄마인 것 같은데 물심양면으로 정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